안녕하세요. 부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렇게 우리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고도 우리가 이렇게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성과 보고 대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평균 수명은 굉장히 많이 연장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우리가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삶의 크기는 길이는 연장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하는 일은요, 중증 와상 노인은 저희들이 돌보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혼자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건강 리더들이 가능한 인근 지역에 사는 건강 리더 선생님들이 마을 어른의 돌봄을 지속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되어서 오랫동안 살고 싶은 곳이 되고, 그것이 바로 어르신들 뿐만이 아닌 어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어떤 그런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곳으로 저희들이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들 모두가 노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명확한 진리이고 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마을 주치의가 되고 함께 나누는 것은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존엄성을 가진 노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준비된 어떤 그런 곳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함께 하고 하는 것에서 우리 부천 의료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부천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은 의료인과 조합원이 협동하여 건강공동체를 만드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병원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협동조합의 강점을 살려서 부천시와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인과 지역 주민이 힘을 합쳐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 리더 프로젝트입니다. 건강 리더는 만성질환과 통증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챙겨서 건강이 악화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럼 건강 리더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발굴이 되면 우선 의사와 건강 리더가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어르신 댁을 방문합니다. 의사가 직접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묻고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현재의 질병, 약 복용 여부, 수술 과거력, 예방접종 상태, 운동 습관, 영양, 구강, 시력, 청력, 치매까지 포괄적으로 진단합니다. 고령의 어르신이라 신체 기능도 꼼꼼히 살핍니다. 낙상 여부, 근골격계 질환 여부를 진단하고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통증 부위에 따른 운동, 마사지, 스트레칭 방법을 어르신과 건강 리더에게 알려줍니다. 건강 리더는 이제 의사가 세운 건강 플랜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을 만나게 됩니다. 통합돌봄의 방문 진료는 어르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약이나 주사로서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일상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바꿔서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통증이나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일반적인 방문 진료와 통합돌봄 방문 진료는 다른 겁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은 부천시 통합돌봄 대상자 어르신들이고, 부천시에서 선정하는 기준은 등급을 갈 정도로 많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건강한 것도 아닌 뭔가 위험한 단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네, 사회복지 업무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 협력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이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서 느껴본 결과 이제 어르신들이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그냥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 같은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돌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건강 플랜이 세워진 이후에는 어르신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건강 리더가 건강을 체크하고 함께 운동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 집을 방문합니다. 혈압, 혈당을 체크하여 변화를 살피고 체크리스트 10가지 항목에 따라 어르신이 건강하게 살고 계신지를 확인합니다. 밥과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단백질과 물은 어느 정도 드시는지, 잠은 잘 자고 이웃들과 관계는 어땠으며 운동은 하고 계신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건강 플랜에 세워진 계획에 따라 함께 운동을 합니다. 운동의 내용과 방법은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마다 다 다르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부위도 처음에 의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마사지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건강 리더가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그게 혈압 재는 것도 좋고, 그 혈당 그것, 당뇨 그것도 재는 게 좋고, 다 내 몸에서는 다 좋아. 해주는 게 다 좋네요. 내 아픈 데서는. 일단 사람이 이렇게 만져준다는 게, 누가 만져주자면 데 와서 마사지 해주고 해주는 게 그게 최고야. 파샤나도 내가 붙이는 못 붙이는데 온 데는 저기 영양보험사가 온다면 날짜를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대. 그런 날은 기분이 이제 딱 다운됐다가도 딱 살아나는 거야. 얼른 나가는 것도 잘 안 나가는 데다가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운동해주면서는 건강을 길러주는 거야. 기를 살려주는 거지, 나를. 그러면 이제 그 기에 맞춰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그 숙제야, 내가. 활동이 가장 좋은 점은 어르신들 만나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어머님처럼 대할 수 있고, 그래서 운동도 같이 하면서 어르신들의 근육량도 좀 키워드리고, 그러면서 저의 보람도 찾고, 이런 게 가장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은 거의 굳어서 뭐 이렇게 운동에 접근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운동의 효과가 확실히 어르신들한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약보다 더 좋은 운동이에요. 힘들어 하세요. 그 동작을 좀 하시고 나면, 우리 근력 운동하고 나면 왜 그 몸살, 근몸살 앓듯이 되게 힘들어 하셔요. 안 하고 싶으시죠. 그래도 조금씩 어르신에 맞춰서 그냥 하실 수 있는 양만 그렇게 해요. 이 건강 리더는 다른 돌봄하고 다른 것은 이게 이제 박사님, 의사 선생님이 같이 처음에 동행한다는 거, 또 필요할 때 얘기하면은 또 방문해 주신다는 거. 이제 혼자 계시다 보면 요새 세상이 고독사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방문을 하니까
본인들도 의지가 된대요. 나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고 온몸에 발진이 생겨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가서 연고 사다가 발라드리고 그래서 완쾌를 됐을 때 정말 이거 보람이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항상 따뜻한 정을 줘서 저는 따뜻한 정을 받아서 그 정을 또 저는 다른 분한테 또 전달하고 이래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르신은 외로움을 혼자 감싸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감으로써 얘기할 수 있는 대화 친구가 있어서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 어르신은 아주 제가 가면은 얘기만 해달라고, 얘기만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이제 조금씩 하시면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아주 옛날에 할아버지랑 있었던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좋은 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게 된 동기가 제 건강도 살피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지역에서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르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선정이 된 부천시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 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미안해 하시지 말아요. 고마워 하시는 건 괜찮은데 미안해 하시지 마세요. 자손들이 열심히 사실 수 있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부모님 때문에 가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돕는 거고 어르신 건강도 돕는 거고. 건강 리더는 건강 리더 교육을 받으면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시간 동안 만성질환 이해, 노인 건강 이해, 통증 관리와 운동법 등에 대해 배우고 익힙니다. 지금까지 126명의 주민들이 건강 리더 교육을 받았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이 생기면 어르신 주변에 살고 있는 건강 리더가 어르신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천시 전체의 건강 리더가 만나고 있는 어르신은 모두 99명입니다. 앞으로 건강이 악화될 위기의 어르신들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 리더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이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우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시장 장덕천입니다. 부천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건강리더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8년 11명의 건강리더 양성으로 시작된 사업이 어느새 총 126명의 건강리더가 활동하는 부천시 대표 통합돌봄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합 의료진의 전문성 있는 진단과 건강 리더 여러분의 세심한 돌봄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이웃 돌봄 안전망을 단단히 구축해낸 것입니다. 지난해 부천시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대상의 영예를 거둔 것도 여러분의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환경에서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확산에 기여해 주시는 조합 의료진 및 건강 리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 리더 사업을 통해 부천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성과보고회가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노고를 돌아보며 위드 코로나 시대 통합돌봄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망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부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천이 만들고 키워주신 국회의원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지금은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부천 의료사협에 거금을 출자한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시민이 주인인 병원, 의료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부천 의료사협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 지역사회의 건강 공동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지역 어르신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을 챙겨드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도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천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규석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들과 건강 리더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우리 부천 원도심, 우리 부천 각 지역은 경기도에서도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 도심 지역 중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역 통합 돌봄 사업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로서 건강한 부천을 만들어가는 지역 건강 공동체 사업으로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 의료사협과 시민의원 그리고 어르신 주치의 건강 리더님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원 김병전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조합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고 치료제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으니 올해 하반기에는 영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번에는 대면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건강 리더 성과 보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부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영주 이사장님을 비롯한 조합 식구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순천향대학교 외과 전문의를 과감히 포기하고 의료 소외계층의 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계획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리신 부천 시민의원 조규석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의료 봉사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지역사회 건강 리더들이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이 돌봄이 취약해지면서 건강이 더 악화되고 의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의료인과 주민이 서로 힘을 합쳐 건강을 돌보는 건강 리더 프로젝트는 지역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독거노인 문제는 시민과 지자체 모두의 노력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누구나 스스로 의지를 갖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리더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무관심이 그늘 아래 소외되어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관심과 힘이 되어주는 온종의 손길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부천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 리더 성과 보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내실 있고 알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간 내 종식되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회복되길 바라며 모두의 가정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천 시민의원 원장으로 있는 아는사 조규석입니다.
부천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 통합돌봄 사업인 건강리더 2020년 활동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리더 사업은 광역동으로부터 대상자를 접수를 받으면 첫 방문으로 의료진과 광역동 주무관이 방문을 해서 그 어르신의 건강 지표를 측정하고 건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다음에 리더를 선정하고 리더가 매주 방문해서 운동, 건강 수칙, 그 다음에 마음 건강, 욕구 확인 등 다시 피드백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우리가 만나는 어르신들의 상태가 흔히 노쇠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근력이 저하되고 영양이 불량하고 여러 기능이 악화된 상태가 노쇠된 상태인데, 이러한 노쇠된 상태는 과거에 고령과 노화, 그 다음에 여러 만성질환, 신체활동 저하 등으로 그리고 사회환경 요인 등으로 발생했을 겁니다. 이러한 노쇠한 상태가 또 다른 질병과 그다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이 악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노인병 증후군이 출현하는 가령 보행장애나 낙상으로 해서 골절이 생기거나 요실금이나 치매 같은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돼서 결국은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 장기 요양하거나 조기 사망하는 상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건강리더의 역할은 바로 2단계 노쇠한 상태에서 뭔가 합병증이 생기는 노인 증후군으로 가는 걸 막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2010년에 발표한 일본의 노인들 5,700명 정도를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로축에 보시면 자립 상태에서 수단적, 아까 뭔가 도구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거의 와상 상태가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지나가는 걸 쭉 봤을 때 한 10% 정도는 사망하실 때까지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생활하시는 분이 10% 정도였고, 그리고 안 좋은 19% 정도에서는 70세 전후에 벌써 와상 상태가 돼가지고 한 10년에서 15년을 누워 지내는 경우도 19%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70%는 한 70대 전후에서 서서히 낙화되기 시작해서 사망하게 되는 과정을 간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이렇고, 여성의 경우는 건강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의 경우가 70세 전후로 악화되는 상황을 간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어르신도 이렇게 자립 수준에서 사망할 때까지 서서히 건강이 악화된다고 봤을 때, 이것이 단순히 이게 직선으로 쭉 악화되는 게 아니라 한 분당 많게는 7번, 적게는 3번의 악화됨과 회복을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악화와 회복이 반복되는 과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한 번 악화됐다가 회복되었을 때 이걸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나마 건강한 분이죠. 자기 역량 관리군이고, 그 다음에 약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됐다가 회복된 경우, 이럴 때는 자기 본인의 다른 사람이 도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관리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와상 상태에 갔다가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집중 관리군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강 리더 사업인 겁니다. 이거 갖다 이제 악화되는 경우를 급성기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회복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와상 상태로 더 이상 회복이 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를 위기기라고 판단했을 때, 이것이 이제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 지원과 생활 지원과 재택 지원을 크게 이제 통합 돌봄 서비스라고 봤을 때,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지원이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복기 되는 경우에는 생활 지원이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와상 상태의 유지기에서는 재택 지원이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급성기에 반응 의료 지원과 회복기에서 의료 지원이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을
통합돌봄 방문진료에서의 기존에 했던 건강보험공단의 왕진과 방문진료의 다른 점은 뭐냐면 먼저 기존의 방문진료는 흔히 생각하는 급성기 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돌봄의 건강리더 방문진료는 뭔가 급성기를 지나서 아급성기 아니면 회복기 단계이고 방문 목적은 기존은 것은 이제 진단과 치료에 주된 거였다면 건강리더 방문진료는 기성 만성 질환을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거고, 그래서 처방 내용도 역시 약물 주사 소독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운동 영양 등의 처방 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일회성으로 해서는 그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건강리더를 통한 매주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 지역 통합돌봄의 지역 공동체 연대를 함에 있어서 장점이 있겠습니다. 2020년 통합돌봄 대상자의 현황을 봤을 때 2019년에는 79명이었고 2020년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었지만 초반기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 많이 늘지 못하고 결국은 총 의뢰 건수가 154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문진료는 2019년에 102건, 2020년에는 75회를 시행하였고, 그 중에 이제 진행 중인 것은 99명이 진행 중이고 진행 불가한 사항은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어르신 대상자는 총 99명으로 이렇게 부천시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 리더를 통해 어르신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건강 리더가 제공하는 건강 돌봄 서비스에 만족하는 어르신들이 80% 정도였고, 건강 리더는 나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역시 80%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건강 리더를 진행한 이후에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70%에 이르러서 어르신들 어르신들 만족도는 좋은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 활동을 하는 건강 리더의 현황을 봤을 때 2018년부터 부천의복지사회접동조합에서 건강 리더를 양성을 했었고 19년에 2번, 20년에도 역시 한 4번 정도를 계획을 하였으나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2번에 걸쳐서 총 120명의 건강 리더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부천시 전체에 퍼져 있는 건강 리더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강 리더분들에게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건강 리더 사업은 어르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100%가 그렇다고 판단하였고, 스스로에게도 보람이 있다는 부분이 역시 100%였습니다. 건강 리더 활동 내용도 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점 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청춘 사롱을 2019년과 2020년 초반기에 잠깐 시행한 적이 있었고, 코로나19 시기에 외출을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위험군 7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총 43명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이웃짝꿍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대상자 어르신들 중에 고혈압 당뇨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고혈압 기계와 혈당 기계를 사서 건강 만성질환 꾸러미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진만 갖고 부족한 경우에 작업치료사가 여러 가지 하지 마비가 있고 파킨슨 있는 분들을 방문해서 작업치료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부천 의료복지사회접동조합의 통합돌봄 건강리더의 사업 성과를 첫 번째는 지역 공동체 연대를 통한 돌봄을 시작을 알 수 있었고, 건강 증진 파급 효과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볼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역량을 갖춘 주민 인력을 양성하였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과제를 봤을 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어떤 분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거대한 사회개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꼭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의료, 복지, 요양, 주거의 통합적 제공을 위해서 각 영역이 서로가 소통하고 통합하는 길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급작히 닥친 사태이기도 했지만 코로나 사태에 모든 특히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집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면서 더 악화된 건강 악화 취약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향후에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의 긴급 지원 활동을 조직하고 그런 뭔가 노인이나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방문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어르신의 여러 통합적인 지원과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서 어르신 한 분에 대한 진료와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먼저 어르신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그분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선별평가와 심화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도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천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은 기존에 있던 조합원 마을 모임을 다시 건강 리더 중심으로 마을 모임을 재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연대를 통한 통합돌봄의 제공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2021년까지 부천의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마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다시 한번 재방문해서 근거 중심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통합돌봄 건강리더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활동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아래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복지위생국장 김영길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리더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역사회는 통합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지만 병원을 택하는 사회적 입원과 극심한 돌봄 스트레스와 지원 부족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정하는 간병살인,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단독가구의 증가와 연결된 고독사 등 대안 없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될 때 이러한 문제는 계속되고 또한 노후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현재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와 전달체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안 마련을 위한 고민의 시작은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기본적 욕구를 지원하고 욕구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과 정책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보건과 위료, 복지와 주거 등 다양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적절한 케어를 통해 요양원 등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더 오래 지낼 수 있는 지역 주도형 모델을 개발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선도사업 지자체로 지정받아 2019년부터 2년 동안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혁신을 통해 10개 강역동마다 통합돌봄 전담팀과 복지관 그리고 보건소와 매칭하여 보건과 복지의 칸막이를 낮추고
대상자 중심의 욕구 상담과 분야를 넘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주민을 돕는 이웃케어 체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건강리더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달체계가 미치지 못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역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는 조력자이자 참된 이웃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을 공동체는 예로부터 이어온 우리나라의 주요한 미덕이며 또한 지금 개인 생활이 중시되는 요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회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동단위 지역에서는 주민단체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 등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건강 리더 사업을 추진하는 부천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도 아마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또 내 이웃이 누릴 수 있게 지역에 필요한 역할과 이정표를 제시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전달 체계와 주민 주도의 이웃 케어가 융합되어서 지역의 부족한 돌봄 자원을 보완하고 주민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은 약 2년 동안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시범 사업이자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나아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실증 사업입니다. 여러 시도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공공성, 효과성을 확인해야 하며 지역의 적절한 돌봄 수에 대처하는 역량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예산과 법안 마련 등 제도적 안정성 확보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참여가 결합된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새로운 사업이 아닌 기존 체계를 변화하고 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욕구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주거, 요양, 건강의료 등 통합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결과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좀 더 살고 싶은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의 파트너로서 부천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과보고회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모두가 누리는 통합돌봄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하대 의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임종환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천시 선도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아직 여전히
엄중한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K-방역은 성공적일지 모르겠지만 K-의료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사회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런 감염에 노출될 경우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내에서 만성질환 관리는 그렇게 썩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평소에 만성질환을 관리를 잘 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감염병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져서 2030년 정도 되면 일본 다음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됩니다. 또 2030년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여성들인 경우에는 90.8세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는 국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고령화는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사회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고 건강 불평등이 산존하는 부분들이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고 또 건강관리에 필요한 돌봄이나 또 사회 서비스를 잘 제공받아야 되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여러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지 못하고 잘 연계되지 못한 부분들이 지역사회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부천 의료 사업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어는 커뮤니케어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인 지역 공동체, 지역 사회가 되는 것들이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서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천 의료 사업에서 역점을 두듯이 시민들이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들이 커뮤니케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가 건강관리 능력을 갖추고 또 이웃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커뮤니케어에서 핵심적인 부분인데 부천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부천 의료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잘 조직화됐고 시민들이 건강 리더로 잘 육성이 되어져서 이런 시민사회 변화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강조하는 일처리고 또 잘 시스템이 갖춰진 부분이 바로 부천 의료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을 주치 역할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고 또 협력하는 여러 분들이 있어서 과학제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만성질환을 관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부분이 바로 부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천 의료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 선도 사업 모형 부분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 의료 사업이 이 부천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아주 보석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부천 의료 사업이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 증진 부분이 결국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런 변화를 잘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부분들이 부천 사업을 통해서 잘 조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WHO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오토환장에서 얘기한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역사회 활동 구조, 기반을 갖추는 것, 이런 부분이 부천에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에서 마을 주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일처리가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되고요. 여기 부천 1호 사업의 건강관리에 대한 전체의 흐름들을 갖춘 부분인데요. 전체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또 소통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변화를 뒷받침하고 또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집중관리군을 통해서 만성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부천 의료사업의 건강관리 모형 부분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사양 부분인데요. 그 위기를 딛고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입니다. 부천 의료사업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기반을 잘 갖춰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부천 의료사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중동 지역 통합돌봄팀장 홍은영입니다. 오늘 이제 민간 협력에 대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달라 그래서 나왔는데요. 사실 건강 리더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 그러면 한 100가지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민간 협력 중심으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주민 욕구조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부천시에서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주민 욕구조사를 하는데요. 노인 돌봄 분야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좀 봤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은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31.4%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시설 입소는 3.8%가 필요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어르신은 누가 어르신을 돌봐드립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39%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35% 정도는 배우자만이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주셨어요. 제가 이 지표를 봤을 때 얼마나 돌봄이 한 가정에게 큰 부담이 되는가, 그리고 어르신들은 얼마나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돌아보면 어르신들한테 또 가장 큰 문제는 건강과 돌봄에 대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은 약화되고 또 돌봄의 욕구는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돌봄 사업을 시작을 하였고요. 또 이제 27개 선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세밀하게 체크를 하는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요. 이 지표 결과에 따라서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도움도 드리고 주거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건강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비스는 1회나 2, 3회에 걸쳐서 서비스가 지속이 되고 종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건강과 또 돌봄과 이런 보건 의료를 한꺼번에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건강 리더 사업이었습니다. 건강 리더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의료진이 한번 나가서 같이 어르신을 돌보고 치료 플랜을 짜죠. 그러면 이제 건강 리더가 주 1회 지속적으로 어르신을 방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적게는 뭐 한 20회, 또 길게는 1년이 52주니까 52회, 그 이상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을 꼭 만나는데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거 드세요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운동도 시켜드리고 어르신의 마음을 움직여드리면서 어르신들과 진정한 이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건강 리더를 기다리고 건강 리더가 짜준 프로그램을 연습하고 집에서
운동의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생활의 활력이 개선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생활의 활력적인 부분에서는 2단계 이상이 향상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간협력이라는 것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공기관에서 하는 민간협력은 우리가 이런 걸 할 테니 한번 위원회로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한번 예산을 줄 테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은 민간협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민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졌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가진 민간인들이 하는 일을 공기관이 찾아서 돕고 그리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지라는 것은 또 지역 주민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이 활동, 건강 리더의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룬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기관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또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모아서 또 그것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해낸 것, 이런 것인 거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은 보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간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저희가 아주 적은 예산을 드렸지만 그 외에 별도로 작업치료사도 보내주시고 또 별도로 사업을 또 구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민간협력의 정말 잘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지라고 일컫는 것들을 이루는 것들이 바로 민간협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진심으로 느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는 공무원이니까 공기관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더 잘 찾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민간인들을 또 찾고 더 돕고 이런 일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통합돌봄 담당했던 윤경혜입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이 사업과 함께 하면서 저희 건강리더 선생님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정말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단순히 이 건강리더는 봉사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또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우시는 그 건강리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정말 귀하게 그 육성되신 이 건강리더 선생님들이 거저 나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원과 또 격려와 또 그분들의 얘기를 또 저 또한 들어드리면서 저도 돌봄을 간접적으로 배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리더 선생님들 여태까지 그 배우신 것들, 활동하신 것들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뿌린 시간들이 또 열매를 맺기까지 이 사업이 많이 번창하고 또 성장할 수 있기를 정말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리더 사업의 사례관리 업무를 맡은 사회복지사 김소연입니다. 저는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리더 사업이 여타 다른 요양 서비스와 그리고 생활지원사를 파견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확연히 다른 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는 이미 아픈 어르신의 사후 관리 차원에서 요양을 해드리거나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청소를 도와드리거나 어떤 병원 이용을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어르신이 아픈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만 저희 건강리더들은 어르신이 실질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끔
운동과 마사지 그리고 스트레칭을 도와드리면서 어르신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르신의 하루 일과가 오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운동을 해야겠다, 스트레칭을 해야겠다 이런 어떤 숙제 같은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취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이 건강 리더 사업을 핵심적으로 키워서 시 사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번에 건강 리더로 활동을 했던 조합원 이명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친정어머니가 사실 멀리 광주에 살고 계신데 사실은 그 작년에 굉장히 쓰러지셔서 자주 찾아뵙고 챙겨드리고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역적으로 좀 멀어서 그런 거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부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런 건강 리더 활동들이 있다는 거 소식을 듣고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님께 해드리고 싶었던 만남을 좋은 기회라는 딱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보니까 저는 2기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미 1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시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건강 리더 활동에 열심히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되어서 이제 저는 2기가 되었고 지금 보니까 거의 한 5기까지 건강 리더가 배출이 되었더라고요. 방문을 매주 꼬박꼬박 어르신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분들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언제 오는지. 특히나 지난번에 작년은 내내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 코로나 시기 때는 사실 특별히 더 이렇게 고립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건강 리더분들이 이렇게 방문 드리면 어르신들이 특별히 더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사실 건강 리더 활동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건강해야 우리 또 어르신들을 만나 뵐 때도 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건강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점이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건강 리더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활동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부천에 독거노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건강 리더 사업이 우리 부천 지역에 혼자 계시는 그리고 또 건강에 도움이 또는 케어에 대한 돌봄이 좀 필요하신 분들께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건강 리더 활동에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이 사업들이 계속 우리 부천에 계신 어르신들 건강과 케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활동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분, 50여 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시고 챙겨드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쭉 잘 이어져서 우리 부천 지역에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